드리머들을 구제할 법안에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민주당 측의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련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트럼프 보호 법안이 합의 직전이라며 말을 또다시 바꿨습니다.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 체계인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됐습니다.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3일에 공식 상정했습니다. 이민당국이 오는 10월 달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관련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수속 지체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가구 중간 소득 수준이 아시안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의 빈곤율은 아시안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감찰국이 10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곳에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했습니다. 선로 위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최소 1시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탈선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KBTV 뉴스9입니다. 드리머들을 구제할 법안에 대통령과 합의했다는 민주당 측의 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련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 드리머 보호 법안이 합의 직전이라며 말을 또다시 바꿨습니다.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의원 지도부가 드림 법안에 관련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에 합의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회동이 끝난 후 민주당 상하원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는 다카를 대체할 법을 조속히 만들고 장벽을 제외한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카와 관련해 합의한 것이 없었으며 이 문제는 국경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국경 문제와 이민 문제를 민주당 측과 합의화에 근접했다고 번복했습니다. Well, we're working on a plan subject to getting massive border control. We're working on a plan for DACA. People want to see that happen. You have 800,000 young people brought here, no fault of their own. So we're working on a plan. We'll see how it works out. But we're going to get massive border security as part of tha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다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경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다카 대체 법안과 장벽 건설을 제외한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의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our most productive discussions was about the DACA program, in which we all agreed on a framework to pass DACA protections and additional border security measures excluding the wall. KBTV 박소연입니다. 한국과 같은 건강보험 체계인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됐습니다. 발의자인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3일에 공식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은 한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보험 성격의 단일 건강보험입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건강보험을 관리해 모든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이 메디케어 포 올 법안에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으며 5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당국이 오는 10월 달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터뷰 심사를 의무화한 가운데 한인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관련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엔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업 이민에서 범죄 기록이나 큰 문제가 없다면 99% 면제하는 것을 이제 10월 1일부터는 100% 인터뷰를 가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책이 180도 전환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소속 지체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취업 이민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시행될 경우에 기존보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일단은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인터뷰를 가기 때문에 통상 인터뷰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요. 서면으로 물어보지 않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본인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잘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와 인터뷰 연습도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 때 가져가셔야 될 서류들도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적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취업 이민 같은 경우에 약 6개월 정도 마지막 절차, 보통 I-485 절차가 6개월 걸렸다면 지금 현재 한 1년 이상 걸리고 있거든요. 심사만 강화했을 때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99% 인터뷰를 안 하던 것을 100% 인터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적체가 최소한 2년에서 3년 또는 그 이상도 되지 않을까. 이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이제 소속 기간도 장기화되고 서면 심사보다도 인터뷰 심사 진행되면 훨씬 까다롭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험 영주권 취득도 점점 까다롭고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영주권 인터뷰를 좀 특별히 더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적용 대상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소지자뿐만 아니라 오비자, 예술특기자 비자, 종교 비자,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등등 취업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모든 비자 카테고리 다 해당이 되거든요. 현재 모든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는 인터뷰에 대한 안내 메일이 일괄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가구 중간 소득 수준이 아시안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의 빈곤율은 아시안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미국 내 한인 가구 중간 소득 수준이 여전히 아시안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015년 미국 내 아시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연간 한인 가구 중간 소득은 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시안 평균은 7만 3,060달러로 이에 비하면 1만 3천여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센서스 당시에도 한인 중간 소득은 5만 1,009달러로 나타나 아시안 중간 소득 6만 4,308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한인 가구의 이런 중간 소득 수준은 미 전체의 5만 6,516달러보다는 많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의 빈곤율은 아시안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시니어 빈곤율은 19.3%로 아시안 평균보다 6.5%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로 한인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대비가 다른 아시아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뉴욕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못 지급된 규모는 14억 달러에 이릅니다. 연방감찰국이 12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정부는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보조 지원 시설에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으려면 환자를 돌봤다는 기록과 함께 관련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정부는 이러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번 일은 주정부의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를 묵인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선로 위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이 최소 1시간이 넘게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탈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 MTA 지하철이 또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번에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입니다. MTA에 따르면 오늘 아침 7시께 1번부터 5번 노선 지하철 모두 열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열차 지연 원인은 맨해튼 미드타운 50가 부근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바쁠 때인 아침 출근길, 예상치 못한 열차 지연 사태에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열차 탈선 같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맨해튼에서 퀸즈로 가는 대부분의 열차는 심각한 지연이 생겨 이용객들은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이용객은 MTA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없다는 글과 함께 피난민을 연상케 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약 1시간 30분 뒤인 8시 30분경 사우스바운드행 급행 노선의 3분의 2가량 운행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MTA 측은 선로 위 쓰레기를 확인하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낮까지도 열차는 정상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에는 선로에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145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선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시 벌금을 2배 올려 $10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선로 위 쓰레기가 화재를 유발하고 하수구를 막아 고인물이 생겨 전력을 차단한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위험성을 밝혔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 증권가의 명물인 황소상이 훼손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황소상 머리를 파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이번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반대한 데 따른 시위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박소현 기자입니다. 맨해튼 월스트리트 황소상 머리가 파란색 페인트로 뒤덮였습니다. 또 황소상을 마주보고 있는 두려움 없는 소녀상에도 낙서띠가 둘러졌습니다. 소녀상이 두른 띠에는 파란 선을 그려라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아침 뉴욕 증권가에 위치한 황소상의 머리에 누군가가 파란색 페인트를 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파란 페인트가 파리 기후협약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정부 언론 비서실 측도 페인트를 뒤집어 쓴 황소상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반대하는 시위 행동인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파란 페인트는 쉽게 물로 지워지는 페인트로 관리자는 황급히 황소상을 덮은 페인트를 지웠습니다. 지난 12일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도 콜럼버스 동상이 붉은색 페인트로 훼손된 바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식당의 위생이 보다 강화됩니다. 앞으로 뉴욕시 공립교 교내 식당의 위생 등급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3일 뉴욕시 공립학교의 청결 상태에 따른 위생 등급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들은 올해 말부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내 식당의 위생 등급을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이른바 어패류 살리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지난 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패류를 살리기 위한 클램 앤드 오이스터 리스토레이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패류 양식장에 조개와 굴의 수를 증가시키고 어패류의 자연 오염물질 여과 기능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물 정화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1,040만 투입합니다. 워싱턴주 스포켄 카운티에 있는 프리먼 고등학교에서 지난 13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13일 오전 워싱턴주 스포켄 카운티에 있는 프리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송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용의자가 이날 아침 등교 시간 무렵 총탄 6발을 발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플백에 권총 한 자루와 소총 한 자루를 들고 온 용의자는 처음 집어든 총기가 고장나자 다른 총기를 꺼내 동료 학생들을 겨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총격 사건이 나자 즉각 캠퍼스를 봉쇄했고 경찰이 학교 구내를 수색해 총격범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부상자는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9월 새 학기에 접어들면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시내에 있는 소시어토 고등학교 구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다음은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에 따른 피해 소식입니다. 어마가 미국을 강타한 이후 전기가 끊기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2차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북부 할리우드 힐의 요양원에서는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양로원의 냉방장치가 가동을 멈추면서 8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폭염 속 찜통 요양원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중에 3명은 요양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나머지 환자들은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힐 지역의 체감온도는 화씨 100도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8년 올림픽 개최지를 LA라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2028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LA는 벌써부터 축제 분위기입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2028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LA가 확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어제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31차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LA를 2028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로 결정했습니다. IOC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개최지 2곳을 동시에 선정해 2024년 하계 올림픽은 파리, 2028년은 LA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I'm so excited that LA is getting the 2028 games. This is exactly what we hoped for. Whether it was 2024 or 2028, the goal was to bring the Olympics back to LA, and that's what's been accomplished. So we're very, very excited. 올림픽 개최를 확정짓자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은 올림픽 색상으로 불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십 개의 랜드마크와 건물에 기념 라이트쇼를 통해 올림픽 개최를 미리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And I think to be able to bring back the Olympic Games here to Los Angeles and just to be able to be here at the Coliseum today too. There's so much history, and to be able to spend it here on this special day has been awesome. You go out and ask Angelenos, 83% of Angelenos want the Olympics here. It's a city that's ready. We're game ready. We're ready to go. We don't have to build anything. We have all the facilities like this. We have the Olympic Village at UCLA ready to go. So we're ready to hold it. And we've done it before. 한편 이번에 선정된 파리와 LA는 영국 런던에 이어 올림픽을 3번 개최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9월 1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롱아일랜드 가정집에 2명의 강도가 침입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 레비타운 노스 뉴브리지 로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2명의 강도가 침입해 흉기로 할머니와 손자를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83세 할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으며 손자 역시 공격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2명의 피해자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할머니는 끝내 숨졌으며 손자는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2명의 범인은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에 곧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브롱스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모녀를 공격한 노숙자가 뉴욕시경에 붙잡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경 우드스탁 563 칼드웰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에 노숙자인 28살 크리스티안 발데스가 집 안으로 들어가 모녀를 공격했습니다. 엄마와 3살 난 딸은 겁에 질려 비상 탈출구 계단을 통해 탈출하려고 시도했지만 발데즈는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는 아이 엄마를 유리병으로 때리고 그녀의 딸을 잡아챘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다 아파트 주변에 있던 시민 2명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발데즈는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모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이용해 한 남성을 기절시킨 뒤에 절도 행각을 저지른 3명의 강도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새벽 2시 40분경 브롱스 내 아치 스트릿과 테일러 애비뉴에 위치한 한 주거용 건물 앞에서 3명의 남성이 28살 남성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남성의 뒤에서 갑자기 테이저건을 쐈고 남성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기절한 것을 확인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 소지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주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이들은 모두 히스패닉계 남성입니다. 뉴저지 쇼핑몰에 소재한 한 보석상에 강도 무리가 들어와 보석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아침 10시경 뉴저지에 위치한 밀셋 저지가든몰 5층 보석상에 4명의 강도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총으로 점원을 위협한 채 보석을 훔쳤고 물건을 훔친 뒤에 곧바로 몰을 빠져나가 검정색 아우디 세단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이날 절도 사건에 따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13일 국토안보부의 결정에 따라 캄보디아 외교부 관리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미국이 송환하려고 하는 캄보디아 범죄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데 따른 일종의 보복 조치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군 기지에서 훈련 도중에 폭발로 부대원 15명이 부상했습니다. 폭발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의 SOCOM 기지에서 발생했으며 폭발이 일어난 곳은 기지 내 69번 사격장으로 전해졌습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윤리위원장에 14일 공식 선출도 했습니다. IOC는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총회에서 반 총장의 차기 IOC 윤리위원장 지명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임기는 4년으로 재선할 수 있습니다. IOC 윤리위원회는 IOC 산하 독립기구로 국제저명인사와 IOC 현직 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소매 체인 업체인 타깃이 어린이 안전사고를 이유로 옷 서랍장 18만 개에 대한 리콜을 단행합니다. 타깃은 13일 자체 브랜드인 룸 에센셜스 4단 옷 서랍장이 앞으로 기울어 쓰러지거나 무너졌다는 보고가 12건 이상 접수돼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최근 다카 폐지로 인한 이민 사회 혼란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최근 그 다카 폐지로 이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이제 유예 기간 한 6개월 됐잖아요. 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 일단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그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연방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이 사안은 다시 리비짓,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겠다. 라는 이제 그런 발언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다카 철폐를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연방 의회에서 이제 법제화 된다면 거기서 따르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암시가 되겠고요. 지난 6월 말에 텍사스주를 비롯한 그 10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다카 폐지를 공식 요청하고 9월 5일을 기점으로 법률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내 반이민 세력에게 멱살 잡혀서 9월 5일 날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드리머들에게 6개월 동안은 안심해라 뭐 이런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속내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다카 철폐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이제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철폐한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연방의회가 법제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제 드림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제 본인은 통과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만 거기 이제 조건이 좀 붙었습니다. 다른 반이민 법안들을 이제 통과시킨다면 드림 법안도 통과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협상 카드로 지금 드림 법안을 그렇게 이제 좀 제시한 걸로 지금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돼서도 좀 관심이 많이 이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나요? 지금은 이제 9월 5일을 기점으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의 법안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압력 활동을 할 공간과 여지가 사실은 또 열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좀 덜 주고 잘 받아야죠. 예, 그래서 협상의 국면에 가더라도 드림 액트가 통과되는 대신에 너무나 많은 반이민적인 법안들이 한꺼번에 어태치돼서 통과되어 버리면은 전체 이민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은 드리머를 구한 대신에 나머지 소리 미비자들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림 액트가 커버할 수 있는 전국의 드리머 숫자를 뭐 한 130만 명에서 조금 더 잡으면 한 150만 명 수준까지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현재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분들도 구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정치적 공간이 활짝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치적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손익 계산서를 받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남은 이제 6개월의 시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이제 드리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을 것도 같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드리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한 말씀 좀 주시고 좀 그래 주시지요. 마침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한 드리머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자녀분의 노동허가증이 곧 만료되는데 과연 그거를 갱신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다카협회도 공식화된 마당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갱신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다카협회가 공식화는 되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향후 그 외에 그 법안 처리나 또 여러 가지 그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새롭게 드리머들이 그 삶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또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토릭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다카를 수혜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혹시라도 그 추방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본인의 신상 정보도 전부 이미 다 이제 정부에 넘긴 상태인데 근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을 추방 우선순위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숫자가 워낙 전국적으로 또 80만 명 되는데 국토안보부에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카협회 공식화된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고 분노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치적 공간이 활짝 열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어떻게 정치적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카를 넘어선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주셔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는 최근 다카 폐지로 인한 이민 사회 혼란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최근 그 다카 폐지로 이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아무래도 이제 유예 기간 한 6개월 됐잖아요. 그래서 유예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 일단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지만 그 네네.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연방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이 사안은 다시 리비짓,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도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다카 철폐를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 9월 5일에 다카가 폐지된 당일날의 그 상황입니다. 오전 11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그 제프 세션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이제 발표를 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었겠죠. 가령 그 당일날 다카를 전면 폐지해서 현재 다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그 노동 허가증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겠지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연방 의회에서 이제 법제화된다면 거기서 따르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암시가 되겠고요. 사실 그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다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의향은 별로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에 취임하고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슬림 출신 입국자들을 그 금지하는 그런 행정명령도 발표했지만 다카는 사실상 그동안 암묵적으로 신청과 갱신을 묵인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6월 말에 텍사스주를 비롯한 그 10개 주의 검찰총장들이 다카 폐지를 공식 요청하고 9월 5일을 기점으로 법률 소송도 불사하겠다. 네.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내 반이민 세력에게 멱살 잡혀서 9월 5일 날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 예, 그러시군요. 뭐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또 이제 그 또 맥이 또 통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그 이제 뭐 아무래도 반대 그런 게 이제 너무 이제 거세다 보니까 이제 드리머들에게 6개월 동안은 안심해라 뭐 이런 메시지도 전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속내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나요? 예, 사실 그 취임 이후에 다카에 대한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사실 다카 철폐는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그 후보 시절에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시킨 모든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다카 철폐는 공약 사항이었지만 오히려 취임 이후에는 다카의 신청과 갱신을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또 한 언론 인터뷰어에서는 그 드리머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암시까지도 줬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6개월 동안 안심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다카 철폐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이제 결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철폐한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연방의회가 그 법제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그 말끔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뭐 공을 이제 자기 선을 좀 떠나서 공을 좀 떠넘기는 그런 거 같이 이제 들리는데요. 네. 예, 그 뭐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이제 드림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제 본인은 통과를 시키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다만 거기 이제 조건이 좀 붙었습니다. 그 다른 반이민 법안들을 이제 통과시킨다면 드림 법안도 통과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협상 카드로 지금 드림 법안을 그렇게 이제 좀 제시한 걸로 지금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돼서도 좀 이제 좀 관심이 많이 이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나요? 예, 이미 연방의회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이제 드림 스탠드 얼론 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붙지 않은 그러니까 드림 액트 단독 법안으로서 일단은 이제 추진을 하려고
일단은 그 스타팅 포인트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현재 그 연방의회 그 구도상 드림 단독 법안으로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당한 노력이 동반되고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연방의회에 드림 액트를 제외하고도 말씀하신 또 몇 가지 반이민 법안, 대표적으로 뭐 레이즈 액트 같은 거죠. 네네. 합법 이민 숫자를 줄이는 예, 예. 그런 법안들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의회 법제화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드리머들의 운명을 하나의 협상 카드. 네. 흔히 이제 영어로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이제 바게닝 칩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전략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9월 5일을 기점으로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의 그 법안 어떤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 커뮤니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압력 활동을 할 공간과 여지가 사실은 또 열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좀 덜 주고 잘 받아야죠. 예, 그래서 협상의 국면에 가더라도 드림 액트가 통과되는 대신에 너무나 많은 반이민적인 법안들이 한꺼번에 어태치돼서 통과되어 버리면은 전체 이민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은 드리머를 구한 대신에 나머지 서류 미비자들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림 액트가 커버할 수 있는 전국의 드리머 숫자를 뭐 한 130만 명에서 조금 더 잡으면 한 150만 명 수준까지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현재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이민 개혁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분들도 구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정치적 공간이 활짝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만큼의 힘을 발휘하고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정치적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손익 계산서를 받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남은 이제 6개월의 시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많은 이제 드리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을 것도 같고 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드리머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또 한 말씀 좀 주시고 좀 그래 주시지요. 마침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한 드리머 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자녀분의 그 노동허가증이 곧 만료되는데 과연 그걸 갱신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다카철폐도 공식화된 마당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갱신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다카철폐가 공식화는 되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향후 그 의회의 그 법안 처리나 또 여러 가지 그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새롭게 드리머들이 그 삶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또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토릭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다카를 수혜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혹시라도 그 추방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느냐. 본인의 신상 정보도 전부 이미 다 이제 정부에 넘긴 상태인데 근데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분들을 추방 우선순위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숫자가 워낙 전국적으로 또 80만 명 되는데 국토안보부에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카철폐 공식화된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고 분노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정치적 공간이 활짝 열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가 어떻게 정치적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카를 넘어선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주셔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하늘이 점차 흐려져 오후 사이 한두 차례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지역 보였는데요. 하늘은 밤까지 흐리고 공기도 다소 습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부터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저녁부터는 하늘이 대체로 맑아지겠지만 기온은 최고 80도이며 습도 지수는 다소 높습니다. 주말도 날이 다소 습하겠지만 날씨는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최고 기온 79도, 최저 66도입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월요일까지는 날이 대체로 맑겠으며 화요일 비 소식 이후 날은 대체로 흐려 곳곳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당분간은 습도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집안 습도 조절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9월 1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KBTV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